어머니, 연락도 없이 왜 오세요? 전화 좀 그만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60대 박순자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고 손자까지 품에 안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전화를 거는 것도, 심지어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죠. 어머니, 연락도 없이 왜 오세요? 전화 좀 그만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는 시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년 전 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낸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지만 아들이 있어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 지민은 정말 예뻤습니다.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그녀의 밝은 미소와 참한 성격이었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며느리가 건넨 인사에 순자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그렇게 생각했죠. 신혼부부는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요즘 시대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젊은 부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 알아서 잘 살게요. 아들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죠. 결혼 3개월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보고 가자. 그렇게 생각했죠. 그녀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한 보따리 사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어머니야.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왜인지 길게 느껴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환영이 아닌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어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 보고 싶어서. 집이 지저분한데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 지금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자 씨는 어쩔 줄 몰랐죠. 그저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일이라도 놓고 갈게. 괜찮아요. 우리 과일 있어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순자 씨는 과일 봉지를 들고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간 건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좀 예민해.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연락 좀 해줘. 그래. 미안하다. 순자 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며느리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순자 씨는 며느리 집을 방문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대신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어보기로 했죠. 여보세요, 지민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더라. 너희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며느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전화를 했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니 전화 받느라 하던 일도 못하겠어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미안해. 그냥 너희 걱정돼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전화도 하면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낳았어. 순자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예쁜 손자를 안았을 때 그동안의 서러움이 모두 잊혀지는 것 같았죠. 이제 이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며느리와 잘 지내야 손자도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며느리는 가끔 순자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병원 가야 하는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손자도 볼 수 있고 며느리에게 도움도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순자 씨는 손자를 돌보러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자를 돌보다 보니 배가 고팠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있었지만 며느리가 해놓은 음식을 먹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해먹는 게 낫겠다. 순자 씨는 슈퍼에 가서 간단한 재료를 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죠. 손자가 자는 동안 빨리 먹고 설거지까지 깨끗이 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있었는데 왜 안 잡수셨어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해놓은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황당했죠. 며느리 음식을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였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해놓은 거 드세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며느리 집에 가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죠. 밤이면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아들과 손자가 보고 싶을 뿐인데.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불편한 표정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아들 부부가 가끔 순자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침 11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순자 씨는 손자를 돌보며 며느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하지만 아들을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꼼짝도 못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았죠. 엄마, 지민이 말 잘 들어줘야 해. 지민이가 기분 나쁘면 나도 힘들어. 아들의 말에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 순자 씨는 상담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상담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꾸 며느리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새벽이 돼요. 순자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보고 싶은데 며느리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전화하는 것도 두려워요. 혹시 또 뭐라고 할까봐. 그녀는 3개월째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고 있었죠. 아들한테도 말 못해요. 아들은 며느리 편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아들만 힘들어져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졌다고 했죠.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오셨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더 많이 오세요. 상담실에는 순자 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60대 여성분도 비슷한 처지였죠. 그분은 며느리와 같은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며느리랑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그 여성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해서 참아요. 남편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정도 들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건 참아.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우울해져요. 순자 씨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죠. 상담사는 순자 씨에게 요즘 젊은 며느리들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달라요. 힘들면 오래 참지 않아요. 30대 초반의 한 며느리는 시댁 방문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이것저것 참견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남편 혼자 가라고 했어요. 저는 안 가겠다고요. 또 다른 며느리는 남편도 시댁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댁 가면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저한테 짜증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안 가는 게 나아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시대는 지났죠.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간섭한 것도 없는데 그냥 손자 얼굴 보고 싶고 아들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그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 입장이요? 순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며느리도 자기만의 삶이 있잖아요. 신혼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순자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며느리 지민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죠. 집에 오면 집안일, 빨래, 청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좀 쉬자. 남편에게 말했지만 주말마다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얘들아, 오늘 날씨 좋은데 엄마 집에 놀러 올래? 처음에는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집에 가면 편하게 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음식을 권했고 이것저것 물어봤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지민아,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니? 지민아, 남편한테 잘해줘야 해. 우리 아들이 착하잖아. 지민아, 애는 언제쯤 가질 거니?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지쳤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은 엉망이었고 지민은 운동복 차림이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시는 거야? 그날 이후 지민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아들 준호도 힘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에게는 효도하고 싶었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 같아. 좀 부담스럽지 않아? 지민의 말에 준호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좀 예민해. 전화 조금만 줄여줘. 순자 씨는 상처받았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엄마도 아내도 다 소중한데. 하지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손자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민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죠. 어머니,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애 좀 봐주세요. 어머니, 오늘 급한 일이 있는데 애 좀 부탁해요. 순자 씨는 기쁘게 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보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육아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 그리고 김치찌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해놓은 음식을 안 먹었다고 투덜거리는 며느리를 보며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며느리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아들 부부가 순자 씨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죠.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아침 11시까지 일어나지 않았죠. 순자 씨는 손자를 돌보며 며느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따뜻하게 데워둔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며느리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고 손자를 돌보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준호야, 엄마 좀 도와드려라. 엄마 괜찮아. 지민이 피곤한가 봐. 순자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 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교회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달라. 한 친구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아들 생각해서라도.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참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며느리 안 만나기로 했어. 그게 서로 편해. 또 다른 친구의 말에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손자는 어떡해요? 손자도 못 봐. 그게 마음은 아프지만 며느리 얼굴 보는 것보다는 나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3개월째 상담을 받으며 순자 씨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피하셔도 돼요. 그게 어머님의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어머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며느리랑 지내고 싶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손자도 보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상담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도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며느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며느리분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랑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과연 올까요? 혹시 더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요즘 병원 다니는 거 알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엄마가 우울증이야. 지민이 때문에.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준호야, 엄마도 힘들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너 생각하느라. 정말 힘들단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엄마의 아픔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너희랑 지내고 싶었어. 손자도 보고 가끔 밥도 같이 먹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내 편만 들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미안해, 엄마. 내가 몰랐어. 상담 선생님이 지민이랑 같이 상담받아보자고 하시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민이한테 얘기해 볼게.
준호는 아내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거 알아? 지민은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가? 응,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나 봐. 지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할 줄 몰랐죠. 상담 선생님이 우리 같이 상담 받아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 가볼게.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내 삶이 있는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약속한 날 상담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순자 씨, 지민, 그리고 준호.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상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상담사는 먼저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부담을 줬나 보구나. 예상치 못한 사과에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너희가 보고 싶었어. 손자가 보고 싶었고 아들이 걱정됐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찾아가는 것도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외로워.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그래서 자꾸 너희한테 연락했나 봐. 지민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죠. 상담사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 씨,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지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좋았어요. 따뜻하시고 아들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지민은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지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시고 예고 없이 오시고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쉬고 싶은데 어머니 앞에서는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저도 한 사람인데. 지민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 잘 챙겨라, 집안일 잘해라, 손자 낳아라. 그런 말씀만 하시잖아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민아, 미안해. 내가 제일 잘못했어. 두 사람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지내겠지 했어. 엄마도 힘든지 지민이도 힘든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지민아, 너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줄 몰랐어. 내가 중간에서 더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지민이한테도 잘할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었죠.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도 힘들다는 걸 이해하셨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민이도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지민 씨, 어머님도 외로우셨다는 걸 이해하셨나요?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돼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가 시작이에요. 이제 서로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상담사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순자 씨는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지민도 일정을 미리 알려주기로 했죠. 둘째,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짧게 안부만 묻기로 했습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외식하며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서로 편한 마음으로. 넷째, 순자 씨가 손자를 돌봐줄 때는 지민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순자 씨의 수고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준호는 중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들 지킬 수 있겠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민에게 전화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될까? 바쁘지 않을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짧게 안부를 물었죠. 지민아, 엄마야. 잘 지내니? 응, 바쁘지? 그래, 엄마는 잘 있어. 손자도 잘 크고 있고. 그래, 다음에 보자. 짧은 통화였지만 지민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민도 변했습니다. 순자 씨가 손자를 돌봐주러 오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했고 아내에게도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이 했죠.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지민아,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자.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약속대로 한 달 후,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 순자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민도 예전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았죠. 어머니, 이거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고마워, 지민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손자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 이야기도 나눴죠. 어머니, 요즘 교회 활동은 어떠세요? 응, 좋아. 요즘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그게 엄마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 그거 좋네요.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지민의 말에 순자 씨는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행복을 걱정해 주다니. 지민아, 너도 힘들 텐데.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줄였죠.
밤에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밥 먹으러 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게요.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지민아. 주말에 며느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민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제가 갈비찜 만들었어요. 어머, 이걸 언제 다 만들었니?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함께 밥을 먹으며 순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힘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봤다는 것을, 한 사람으로, 한 여성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며느리도 자신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쉬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아들과 며느리에게만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내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겠구나. 순자 씨는 교회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났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덜 의지하게 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지민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봤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없었으면 나 직장 생활 못했을 거야. 그러게, 우리 엄마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지민은 시어머니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먼저 연락도 했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러 나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작은 배려들이 쌓여갔습니다. 준호의 성장. 준호는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중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힘든 시간 견뎌줘서 고마워요. 지민아 고마워. 우리 엄마 이해해줘서.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웃고 아내도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1년이 지난 명절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집에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이번에는 밝은 얼굴로 들어왔죠. 어머니, 명절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옛날같이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세요. 어디 너도 잘하잖아. 손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죠.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70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오해도 생기고 서운할 때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손자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가족은 그녀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치관이 달라졌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시어머니도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힘들고 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중간의 아들은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